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용회 TV의 김용회입니다. 일본 외국의 백제 구원군 파병은 동북아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이 됩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만엽집과 일본 서기 속의 향가를 통해서 백제 구원군 파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향가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깊은 내용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향가 제작법은 향가를 풀게 했고, 향가가 풀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의 저서 일본 마녀집은 향가였다 참고해 주시기 권유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혹시 일본 서기와 만엽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회 TV는 향가로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추적하는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서기 660년 신라와 당나라가 백제를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풍전등화가 된 백제가 외국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외국의 제명천왕이 백제 구원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이 파병 결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백제가 공격당한 지 약 6개월 후 제명천왕과 외국의 수뇌부는 660년 12월 24일 음력 12월 24일입니다. 양력이라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겠죠. 음력 12월 24일 날 나니와, 지금의 오사카입니다. 나니와를 출발해서 후쿠오카로 출발합니다. 제명천왕의 그 길은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운명의 길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오른쪽이 오사카가 되겠습니다. 왼쪽이 후쿠오카입니다. 세토 나이카이 해를 험난한 세토 나이카이 해를 고대 목선을 타고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항해를 합니다. 외국의 수뇌부는 후쿠오카에 백제 구원군 본영을 설치하였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 군사들을 징발해서 부대를 편성하고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훈련을 시켰던 그 장소는 지금의 숙전진이라는 곳이 아니었나, 지금의 위치 가운데입니다. 가운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명천왕과 그의 일행은 나니와를 출발한 때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음력 5월 9일에 후쿠오카 조창궁에 도착하였습니다. 나니와를 출발했던 12월 24일로부터 5월 9일까지 사이에 제명천왕과 외국의 수뇌부는 바로 빨간 원 숙전진이라는 곳에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머물렀을 것입니다. 약 4개월간의 기간이었습니다. 후쿠오카는 대마도와 한반도, 부산을 마주보는 곳에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후쿠오카에는 천황을 위해서 미리 조창 귤광정 궁이라는 이름의 궁을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천황 도착 이전에 인부를 보내서 지었을 것입니다. 천황이 4개월 동안 바다에 있었던 것은 미리 와도 거처에 마땅한 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설 인부들은 집 짓는 솜씨는 어쨌을지 몰라도 생각은 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궁을 지었던 곳,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 조창사라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빌고 그러는 곳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사는 지금의 일본 신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쟁이 나기 전에는 한반도와 외국을 다니던 배들이 그 자기들의 안전을 빌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부들은 이곳에 신사니까 나무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신목들이. 그곳에 나무들을 몽창 베어가지고 거기다가 궁전도 짓고 건축용 목재로 사용해버렸던 것입니다. 천황이 사전에
조창사를 훼손해버리겠다는 보고를 받았더라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곳에 궁을 짓고 조창 귤광정 궁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천황이 도착한 뒤 연이어 불길한 일이 일어납니다. 궁이 무너지기도 하였고 귀신불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은 귀신불이 납니다. 바닷가 뻘밭에 가면은 그곳에서는 생선에서 인광석 성분이 나와서 불에 타는 산소와 결합해서 불에 타는 것을 밤에는 보면은 불이 불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대에는 귀신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천황의 곁에서 시중을 들던 대산이라는 벼슬 관리와 근시 여러 명들이 병으로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불길하게 되니까 이것이 불길한 원인이 조창사의 나무를 베어버렸고 나무를 베어버렸기 때문에 조창사에 있던 신이 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수군됐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천황이 도착한 지 한 달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약 45일 후입니다. 천황이 갑자기 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명천황이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병고도 이런 병고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후쿠오카 본영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을 찾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념탑입니다. 만일에 이곳이 맞는다면 바로 이곳에서 제명천황이 사명하였던 것입니다. 현대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제명천황의 사망의 원인은 전염병이었을 것입니다. 계절적으로 여름이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 전국에서 징발해 온 파병군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충분한 조건을 갖춘 환경입니다. 현대적인 병영에서도 대규모 인원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군에서는 간염병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천황을 모시던 근시들이 여러 명 죽었다라는 것은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천황 가장 가까운 곳에까지 전염병이 스물스물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당시 백제 구원군도 틀림없이 대규모 인원이 전염병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병사들이 퍼뜨린 전염병이 제명천황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곳뿐만이 아니고 틀림없이 그 당시에는 한반도까지도 전염병이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와 신라와 백제 모두가 이때 퍼졌던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명천황은 자신이 일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지은 노래가 그 사실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엽집 12번가입니다. 작품의 내용이나 작품 배치 순서로 보아서 제명천황의 작품이 틀림없습니다. 12번가의 내용을 보면은 유작이라 할 것입니다. 천황의 유작이라 할 것입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향가 제작법을 모르면 못 푼다라는 것입니다. 1000년 전부터 최근의 연구자들까지 이 구절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향가 제작법을 모른다면 1000년 아니라 앞으로 3000년을 더 고생하더라도 결코 풀지 못할 것입니다.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작품 해석을 놓고 당시 제명천황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는가를 알아야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명천황은 지금 백제 출정을 앞두고 사망했던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바라지 황태자가 들과 섬에 사는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대를 이어 조상을 추모하여 나라의 기초를 깊게 하여 주기를. 바닷가에 주둔하고 있는 장수들은 응당 포구에 구슬이 떨어져 깨질지라도 구원군 파견의 계획을 주워 담지 말기를. 가장 핵심 구절이 맨 끝에 있습니다.
폭우에 구슬이 떨어져 깨질지라도 이것은 누구를 말하냐? 제명천왕 자신을 말합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비록 죽을지라도 구원군 백제 구원군 파병 계획을 취소하지 말기를 없던 것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작입니다. 현대 일본인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들은 제명천왕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역사를 크게 바꾸어 놓았던 천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유언이라고도 할 이 작품의 내용이 풀린 이 내용이 한국과 일본인들이 그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을 핵심 구절 몇 구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 글자 오욕지가 있습니다. 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오입니다. 욕은 욕심내다 바라다 욕입니다. 끝은 지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구절은 뜻과 발음의 법칙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향가 표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뜻은 뭐냐면 한자는 앞에 나오는 한자는 뜻으로 쓰고 뒤에 나오는 한자는 뒤에 나오는 글자는 한자의 발음으로 읽는다. 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글자는 뜻으로 쓰면은 나 바라다가 되겠습니다. 맨 뒤에는 한자의 발음 그러니까 나 바라다 지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읽으면은 나는 바라지. 어가는 뜻, 초사나 음에는 발음으로 읽는다라는 뜻발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바라지. 이것은 고대 한반도어입니다. 제명천왕은 고대 한반도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고 있었던 여인이 틀림없습니다. 세 글자만 풀어도 바로 이 여인이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글자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와 심이라는 두 글자 저심이 있습니다. 본문에 저는 뭐냐 밑 심은 깊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를 뜻으로 외우면은 밑을 깊게 하라. 다시 말해서 기초를 깊이 하라. 나라의 기초를 깊이 해달라고 불립니다. 여기서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한국어 어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어가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나는 먹는다 밥을이 아니고 나는 밥을 먹는다. 이러한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명천왕은 우리말 어순에 따르고 우리말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명천왕은 언제 일본에 갔는지는 모르나 누구의 후손 몇 대의 후손인지는 모르나 그 여인의 조상은 반드시 한반도 출신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고대 한반도어로 풀어야만이 매끄럽습니다. 앞에 두 글자 포예를 보겠습니다. 포는 포구할 때 예는 한자의 발음, 그러니까 뜻과 발음으로 포구예 이렇게 풀이 되겠습니다. 제명천왕이 어디 있었죠? 후쿠오카 포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쿠오카 포구예 이렇게 풀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글자 주증입니다. 증이라는 글자는 고대 찌라고 읽혔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는 구슬찌입니다. 그러면 구슬과 찌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진주알이 깨어질 찌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빈 공간을 메꾸는 것이 바로 향가를 푸는 가장 어려운 상상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도 주증을 진주알이 깨어질지라도 찌라도 이렇게 풀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한가를 풀면서 가장 제가 고통스러웠던 것이 제가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반도가 능숙하게 구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두 글자 불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12번가의 핵심 구절입니다. 습은 줍다. 그러니까 불습하니까 줍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죽더라도 백제 구원군 파병 계획을 줍지 말라, 주워 담지 말라,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풀 수 있게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설이니까 죽기만 한다고만 풀리는데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이걸 제가 못 풀었다는 것입니다. 상상력 빈곤 때문입니다. 제명천왕이 자신의 죽음을 진주알이 깨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은유입니다. 만엽집에는 이러한 최고급 은유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실로 만엽집은 향가는 은유의 숲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명천왕을 최고급 가인이라고 말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인들이 제명천왕의 향가 작가로서의 위치를 재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명천왕은 명백히 한반도와 깊은 관계를 가진 여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완벽한 한반도를 구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주처럼 아름다운 향가 작가였습니다. 그녀를 방치하기에는 너무도 아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가라는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가사의 내용대로 이유를 만들어버리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명천왕 사망 이후의 역사는 만엽집 12번가의 가사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왜? 향가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12번가는 제명천왕이 자기가 죽은 후에도 백제 구원군 파병 계획을 뒤집지 말라, 이렇게 한 유언이었습니다. 제명의 유언인 것입니다. 파병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됩니다. 이 작품을 지금까지 일본의 연구자들은 어떻게 풀고 있었을까요? 현재 일본인들이 알고 있는 풀이를 한번 보시죠. 보고 싶었던 노시마 보이셨네. 깊고도 깊은 악원의 포구 속에 진주는 못 주었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보고 싶었던 노시마 보이셨네. 깊고도 깊은 악원의 포구 속에 진주는 못 주었네. 사진의 이 두 사람은 일본의 향가 만엽집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계시는 나카네시 스스모 교수입니다. 제가 나카네시 스스모 교수가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며칠간 수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읽어도 이 일본인들의 지난 1000년간의 이 풀이가 제명천왕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본인들도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일본 서기도 풀지도 못하고 만엽지도 풀지도 못하고 이 부분의 역사가 온통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만엽집을 못 풀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과연 여러분께서는 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만엽집 풀이 방법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오쿠라 신베이라는 일제강점기 경성 제국대학교 교수가 한국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러한 풀이법을 바로 향가에 적용해서 풀어놓았습니다. 그 방법을 양주동이 이어받았고 다른 연구자들도 이어받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인들이 만엽집 엉망으로 풀어놓은 거야.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탓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향가까지 일본의 해독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향가 해독까지 망쳐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향가 해독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향가 제작법에 의한 풀이는 그 뒤에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깊은 통찰력을 제시해 줍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은 이 작품을 보십시오. 제명천왕이 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역사를 보면은 장례도 치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갑니다. 천왕이 죽었는데 왜 그 잠시 수도를 못합니까? 그런데도 백제 파병이 차질 없이 쭉쭉 진행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유언이요? 만엽집 12번가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천황 사망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급변 사태에도 불구하고 백제 파병을 그런다면 사람들은 스테이하자, 중지시키자 또는 관두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천황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결단자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12번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12번가라는 향가, 이 향가의 신이 역사를 그렇게 끌고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가의 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향가의 신의 노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명천황 사망 이후 백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